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큰 틀에서 우리가 그동안 항상 영어를 지엽적으로만 봤잖아요. 이제 좀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영어 자체가 사실은 한국어랑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영어다 한국어다 아니면 뭐 일본어다 중국어다. 결국은 언어거든요. 이 언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봐야 되냐. 오늘 제가 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지하철 타고 온 분도 있을 거고, 차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지하철에 탄 다음에 또 걸어오셨을 거고, 뭐 계단도 탔을 거고, 엘리베이터도 탔을 거고. 이런 상황들 생각해보면 사실은 상상이에요. 한국말로 지하철 탔다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지하철 타고 온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걸 우리는 말로 우리는 표현한 거예요, 언어로. 그걸 이제 우리는 한국어로 표현한 거고,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로 쓰이는 거를 우리 결국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한국어는 특히. 근데 영어는 항상 중간에 한국어가 껴있었죠. 영어를 거쳐서, 영어를 이해할 때도 이제 한국어를 거쳐서 억지로 막 이해하고, 우리 이제 그 옛날에 시험 같은 거 볼 때 보면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중간중간에 그냥 아는 단어나 좀 이해됐던 문장 몇몇 개 이제 쫙 맞춰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친 다음에 시험 보잖아요. 억지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중간에 이 한국어가 있었던 거를 이제 저는 없애드린 겁니다. 그래서 뿌리 이미지를 통해서. 그 뿌리 이미지는 문법에도 있고 전치사에도 있고 어휘에도 있고. 결국 이거 다 결국은 어휘죠. 제 수업에서 수강해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어휘가 어휘의 조합일 뿐이에요. 문법도 결국은. 그걸 통해서 뿌리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거죠. 그게 진짜 언어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문법, 전치사, 어휘 합쳐서 결국은 문장이 되는 거고, 문장 자체를 이미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세분화해서 이제 좀 구분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 요새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 초등학교 때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네 과목으로 배우잖아요, 국어를. 영어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게 기본이고. 근데 기존에 이제 강의들 보면은, 뭐 소리영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문법을 굉장히 등한시하는데, 문법이 기본이에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결국 뭐든지 다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문장의 구성성분은 문법에 어휘가 순서대로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장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문장을 읽을 수 있다는 거는 그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문법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법 용어를 모르더라도. 우리 국문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법이 제일 기본이고, 거기에 이 듣기, 읽고, 쓰기, 말하기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듣기하고 말하기는 이제 소리 부분이 있으니까, 그전에 우리는 듣기 할 때 그냥 중요한 듣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내가 발음할 수 있어야 들려요. 우선은 발음이, 이때 중요해지는 건 이제 발음이에요. 내가 발음할 수 있어야 들리고, 내가 발음할 수 있어야 들리고, 그렇게 해서 듣기 연습하다 보니까 상대방 말도 들리고, 내가 이제 말을 할 때 그 발음이 포함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상대방이 알아듣는 거죠.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발음으로 또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6가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고, 제일 큰 틀입니다. 이것도 먼저 담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꺼낼 수 있거든요. 우리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과정도 그 분야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아서 대학교를 나오고, 회사 가서도 처음에 이제 교육이 더 우선이 되죠. 그러니까 점차 그 전문용어를 섞어가면서 말할 수 있게 돼요. 아웃풋을,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 당연히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죠. 그럼 인풋과 아웃풋 중에 인풋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이해했어요. 그죠? 먼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걸. 그럼 인풋과 아웃풋은 지금 문자와 토스로 나눠서, 문자를 기준으로 읽기와 쓰기가 있고, 소리 기준으로 듣기와 말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 인풋을 읽기와 듣기가 있는데, 그럼 이걸 뭔부터 먼저 해야 되냐가 또 남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어를 기준으로 외국인이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서 그 모국어로서 배우는 아이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맞냐? 읽기하고 듣기 중에 어떤 게 먼저, 이제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질문 드리면 한 70%는 듣기를 말씀하세요. 왜냐면 그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홍보가 잘 돼 있다는 얘기죠, 이제 소리영어 쪽에서. 듣기가 아이들하고 연결시키면서 이제 듣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를 굉장히 홍보를 잘 해놓고 있는 거죠. 잘했기 때문에 70%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다르게 읽기를 먼저 해야 된다. 뭐 자연스럽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읽기를 통해서, 읽는다는 건, 우리가 어떤 걸 읽는다는 건 문자, 텍스트를 통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문장이에요. 그죠? 읽기는 듣기는. 근데 듣기는 소리 플러스 문장이에요. 소리에 담겨있는 문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목표는 여기에요. 근데 원어민의 발음과 발성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따로 학습하지 않은 분들은. 물론 학습했다고 해도 사실 이거 구하기 쉽지 않아요. 이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알지도 못하는 문장을 보통 듣죠. 뭐 미드 같은 거 반복 듣기 하고. 읽어도 모르는데 반복해서 듣는다고 이해가 되나요? 제가 고3 때 실패했다는 것도 이거예요. 이것만 한 거죠. 소음만 들은 거예요, 소음만. 이것도 없죠. 이것도 없고, 소음만. 근데 읽기를 통해서 문장이 되게 되면 어차피 텍스트를 못 읽는 분은 없어요. 왕초보라 그래도 알파벳 알고, 시력만 나쁘지 않으면은 문장은 보거든요. 근데
문장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문자는 보거든요. 문장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하는 게 자연스럽고 편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읽기를 통해서 이만큼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소리. 그 다음에 소리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실제로 소리 영어로 해서 영어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하게 되신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확률상 굉장히 낮고 수준도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이걸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결국 제 수업 들어오면은 그런 분들도 빨리 되죠. 이미 영어를 어느 정도 좀 많이 습득하려고 했었던 노력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빨리는 되지만 처음부터 이것부터 한 다음에 그걸 하는 거랑은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효율성이 다르죠. 결과도 다르고. 이걸로 먼저 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실패해서 그만둔 95%는 조명이 안 되죠. 그거 해서 겨우 성공한 한 1%에서 5% 정도 사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조명이 되니까 이제 이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보이죠. 워낙 달려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1%만 성공해서 총 숫자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몇천 명 정도 돼 보이니까. 근데 수십만 명이 달려들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소리를 하려고. 그래서 이 소리 부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발음, 말성, 리듬 이런 것들을 얹혀주는 게 자연스럽다. 우리가 영어 사람들이 이제 결국 목표는 보통 이제 당연히 말하기예요, 스피킹. 근데 이 부분은 다 빠져먹고 그냥 다 말하기만 생각을 하죠. 사실 영어 학습서는 보면은 에네르기파, 옛날에 우리 그 성공 나오는 그 일본 만화 보면은 에네르기파 쓰잖아요. 뭐 정확히는 에너지파고 또 우리말로는 장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길을 모아야지 최종적으로 팔을 쓰는데 우리는 길을 안 모으고 이제 파만 한 거죠. 그러니까 힘도 짧고 원어민은 저기 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저기서 쓰고 있고. 그래서 이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순서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이 기본이에요. 그죠? 문장을 이해해야 되니까. 문법을 기존처럼 근데 문법 용어 말고 제가 이제 알려드린 방식대로 하루 이틀 만에 문법을 그냥 전체적인 큰 틀을 끝내놓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문장을 이해할 때 한국어가 개입이 안 되다 고 바로바로 이해되다 보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져 익숙해지면서 그럼 보통 평균 2달 정도 지나면은 1시간 안에 수렴하거든요. 1시간 정도 만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매직 클래스 한 권 기준으로 mp3가 40분짜리예요. 그러면 40분 만에 읽어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사실은 글 읽을 때 들을 때보다 더 느리거든요.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보통 한 70% 전후 정도 수준이면은 됩니다. 그래서 한 권인데 1시간 10분 이 정도까지만 오면은 속도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 속도 부분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소리를 좀 얹혀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발음 연습하고 음수 단위로 발음 연습하고 단어 위주로 좀 하다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문장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끝내놓고 이걸 하고 이런 식의 개념들이 아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이걸 위주로 했다 가중치가 점점 뒤로 가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문장 위주로 해서 또 연습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어학기죠. 이제 그 구간 반복하는 어학기 같은 것들. 현재는 네이티브 박스를 이제 그 카페에서 공유하고 있는데 사실 좀 불편하긴 해요. 이제 무료로 하려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빠르면 올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내년 정도에는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어학기를 이제 업로드 이제 할 수 있게끔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때 이제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이렇게 학습한 거를 반복 듣기 하는 거예요. 반복 듣기 하고 쉐도잉하고. 근데 기존에 우리는 보통 이런 거 다 빼놓고 이것만 하죠. 반복 듣기만 하던가.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이제 파만 하다 보니까 에너지는 없고. 그래서 이때 이 기존에 했던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처음부터 뭐 미드라든가 뭐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 너무 어렵고요. 난이도를 원서부터 시작해서 애니, 미드, 뭐 테드 이런 식으로 해서 테드, 미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 점차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다 하는 거죠. 이 각각의 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필요해지는 게 이제 반복 듣기 쉐도잉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듣기 위주로 한 건데 스피킹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워낙 많이 들었고 했기 때문에 원활하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시작은 돼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러면서 같이 필요해지는 게 이제 스피킹 스터디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그 온라인 오프라인도 좋은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온라인을 좀 추가하면 서로 이제 시간을 맞추기가 좀 쉬우니까 장소적인 제약이 없고 그래서 스피킹 스터디도 제가 이제 구성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더 현재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원활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카이프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제가 다 툴을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쯤 이제 되면은 원어민 만나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무턱대고 원어민 만나면은 서로 힘들어요. 짜증나고 답답하고 빨리 이 자리 모면하고 싶고 요즘은 상대방 말도 못 알아듣겠고 내가 뭘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하지도 못하겠고 막 이렇게 머리가 쭈뼛쭈뼛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완전하게 간 다음에 만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외국인 만났을 때 최소한 상대방의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고 아주 간단하게라도 내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도 만나는 게 좋습니다.